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실종된 지 26년 만에 뜻밖의 이유로 해결된 일본 여교사 실종 사건 이시카와 치카코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1일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이날 저녁 일본 경시청 아야세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찾아온 사람은 68세 와다 시냐라는 남성이었고, 갑자기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26년 전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26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이미 살해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갑자기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온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와다 시냐가 자수한 이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와다 시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시신이 매장된 위치를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 와다 시냐는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자신의 집 부엌 바닥에 묻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한 와다 시냐를 잠시 구금하고, 다음 날인 2004년 8월 22일에 와다 시냐가 이야기한 26년 전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정말로 와다 시냐의 집에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와다 시냐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와다 시냐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와다 시냐가 이야기한 장소인 1층 부엌 바닥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약 1m쯤 부엌 바닥을 파헤치자 경찰은 그 안에서 방수 시트에 둘러싸여 있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방수 시트에 둘러싸여 있는 물체를 끌어올렸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수 시트를 벗겨내었습니다. 방수 시트를 제거하고 그 안을 본 경찰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방수 시트 안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백골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이시카와 치카코라는 이름이 쓰인 소지품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건들이 26년 전 실종된 이시카와 치카코의 소지품이라고 보았고, 시신도 그녀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와다 시냐의 자택에서 발견된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발견된 시신이 정말로 이시카와 치카코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뒤 연구소 측은 경찰에게 DNA 감정 결과 시신의 주인이 정말로 26년 전 실종 당시 29세였던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은 용의자 와다 시냐를 긴급 체포하였고, 26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이시카와 치카코는 1949년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학부만 존재하는 홋카이도 교육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이후 치카코는 일본의 수도 도쿄로 넘어와 도쿄도 아다치구 구립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부임한 치카코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당시 초인교사 치카코의 모습을 본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꼼꼼하고 착하며 온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카코는 사건 발생 전인 1978년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자마자 치카코는 그녀의 학교인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서야 하는 당직 근무와 낮에 근무하는 일찍 근무를 위해 학교에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1978년 8월 14일 월요일, 치카코는 이날 아침부터 학교에 출근하여 일찍 근무를 섰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고, 학교에는 몇 명의 선생님과 교직원 정도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978년 8월 15일 화요일, 치카코의 당직 근무 당일, 이상하게도 전날 일찍 근무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치카코가 당직 근무 당일에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도쿄로 상경해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던 치카코가 이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자 그녀의 동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치카코의 동료 교사가 그녀가 혼자 살고 있었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치카코는 동료 교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치카코는 다음 일찍 근무일인 8월 17일 그리고 수영장 당번 근무인 8월 22일과 그 다음 당직인 23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8월 24일 홋카이도 오타루시 치카코의 본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이었는데 교장은 가족들에게 치카코가 며칠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혹시 그녀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교장의 전화에 치카코의 가족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가족들은 즉시 경찰서에 치카코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치카코가 혼자 살고 있었던 그녀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치카코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과 돈, 특히 그녀의 중요한 물건들이 집안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치카코가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마도 그녀가 범죄에 연루돼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치카코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특히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곤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 교직원과 교사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유럽 연수 이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결정적인 증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치카코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경비원 와다 시냐가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와 치카코가 사라지기 전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8년 8월 14일 치카고의 일찍 근무 당일 경비원 와다 시냐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교내 순찰을 하던 도중 1층에 있는 급식실 앞 복도에서 치카고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엔 치카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와다 시냐의 진술이 치카고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를 목격했다는 유일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와다 시냐의 진술 이외에 추가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경찰은 치카고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엔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 편이 아부다비 방콕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오던 중 인도항 상공에서 폭파한 칼기 폭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 지령에 의한 공중폭발로 결론 지었으며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을 때 그녀의 일본어 교사였던 이은혜가 실종된 이시카와 치카코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공작원들에게 일본어와 자연스러운 일본 문화를 가르칠 목적으로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실제로 수많은 일본인을 납치하여 북한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치카코가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치카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북한으로 납북되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모임에 나가며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열린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납북 일본인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귀국한 사람 중엔 이시카와 치카코는 없었습니다. 치카고의 가족들이 주장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 이은혜는 다쿠치 야이코라는 또 다른 납북 피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치카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시카와 치카고 실종 사건도 완전히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26년이 지난 2004년 8월 21일 여교사 치카코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한 학교 경비원 와다 시냐가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이 치카코를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다시 한번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용의자 와다 시냐는 1936년 3월 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42세, 자수할 당시 68세였으며 놀랍게도 우연이겠지만 피해자 치카코와 같은 홋카이도 오타루시 출신이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위대에서 복무하였고 저녁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하던 아내의 소개로 1973년 4월 1일 사건 발생 5년 전에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978년 8월 14일 치카코는 학교에서 일찍 근무를 서고 있었고 범인 와다 시냐도 이날 학교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여름방학 중이라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서 1층 급식실 앞 복도를 걷다가 일찍 근무 중인 여교사 치카코와 마주쳤고 실수로 그녀와 부딪힐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당시의 여교사 치카코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노려보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말하며 자신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와다 시냐는 교사와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치카코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와다 시냐는 치카코의 말에 침묵한 것이었는데 치카코는 와다 시냐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와다 시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치카코에게 맞은 와다 시냐는 결국엔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언성을 높이며 치카코와 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큰 싸움이 되었고 곧 두 남녀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비원 와다 시냐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치카코를 죽이게 되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은 실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론에 와다 시냐의 범행 동기가 공개되자 치카코의 가족들은 와다 시냐가 치카코와 싸웠다는 진술은 완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치카코가 한평생 그 누구와도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치카코의 직장 동료들까지 나서서 당시 온화한 성격의 치카코가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심지어 가방으로 그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말하며 치카코의 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치카코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공개되자 갑자기 와다 시냐는 당시 학교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그 당시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원들은 항상 자신을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으며 항상 반말과 욕설이 기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다시 한번 사건 당일 여교사 치카코가 평소처럼 화를 내며 가방으로 얼굴을 때린 것이었는데 이날따라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후 와다 시냐는 근무를 마칠 때까지 치카코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겼고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1978년 8월 15일 화요일에 도쿄도 아다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치카코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다 시냐는 다음 날인 8월 16일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방수 시트로 시신을 감싼 다음 4시간에 걸쳐 삽으로 1층 부엌 바닥에 구멍을 판 뒤 그 안에 치카코의 시신과 그녀의 소지품을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장이 끝나자마자 와다 시냐는 부엌 바닥을 원래대로 복구했고 26년간 아내에게 완전히 비밀로 하고 시신 위에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와다 시냐는 종종 집에서 치카코의 영혼을 보았으며 그녀의 혼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최면술 책을 사서 난 아무 죄가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면서 버텼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해 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1991년 3월 말까지 무려 13년간 치카코를 살해한 학교에 그대로 근무했고 이후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긴 뒤 1995년 3월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비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와다 시냐는 은퇴 이후 자수할 때까지 무려 총 26년간 자택에서 치카코의 시신과 함께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와다 시냐는 집의 담을 평소보다 높였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을 쳤으며 집 주변 곳곳에 서치라이트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와다 시냐의 집은 바깥에서 집 내부 모습을 거의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26년 동안 이웃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집 근처에 오면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심지어 택배가 와도 문 밖에서 받아왔고 쓰레기 배출도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도 완전히 잊고 살던 와다 시냐가 왜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6년간 숨어 지내던 와다 시냐의 자수 동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뜻밖의 자수 동기 때문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다 시냐가 자수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와다 시냐가 시신을 은닉했던 자신의 집이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정리의 대상이 되면서 폐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살고 있던 집이 헐려 공터가 되면 숨겨둔 시신이 발견되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와다 시냐는 수년간 당국에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훌쩍 지날 때까지 버텼고 공소시효가 지나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치바현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지 한 달 후에 마침내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와다 시냐가 자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여교사를 살해한 범인 와다 시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와다 시냐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었지만 2005년 4월 11일 치카코의 유가족들이 와다 시냐에게 약 1억 8,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은 시신이 발견된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도쿄지방법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와다 시냐가 시신을 숨겨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은 것은 유죄로 보고 그에게 사체 은닉죄를 적용해 총 330만엔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와다 시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08년 1월 31일 도쿄 고등법원은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배상금을 더 늘려 유가족들에게 4,255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와다 시냐는 또 한 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9년 4월 28일 대법원은 와다 시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후 와다 시냐는 치카코의 유가족들에게 줄 배상금을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와다 시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시카와 치카코의 유가족들에게 일절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의 여파로 일본 열도는 분노에 휩싸였고 2010년 4월 결국 일본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다. 현재 와다 시냐는 치바현의 고급 저택에 살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토지 보상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자신을 찍기 위해 모여든 유튜버들에게는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선처 없이 모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재 와다 시냐가 사는 그의 자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 주변은 10여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와다 시냐의 집이 마치 교도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은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으나 공소시효 때문에 2% 부족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와다 시냐가 왜 피해자 이시카와 치카코를 살해했는지는 와다 시냐의 진술만 있을 뿐 피해자 이시카와 치카코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